하나, 둘. 민주당 파이팅! 연금공단 파이팅! 청와대 파이팅! 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모두 말씀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대 이어 오후에는 전주를 찾아왔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김성수 전주시장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읍에서는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제인들을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주에도 현재 특례시 지정,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금융산업 강화 등 각종 현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2년입니다. 더욱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과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며 연금기금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행히도 연금공단 전주 이전과 김성주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연금은 국민께 신뢰받는 튼튼한 연금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이전 2년 만에 연기금이 100조 나신가에서 이제 700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공의 상징으로 도약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이후에 여러 외국 수탁은행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SK증권, 우리은행 등은 다음 달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산운용의 메카로 인프라를 갖춰가는 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혁신도시 시즌2의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북에 갖춰지고 있는 농생명산업과 첨단산업 인프라가 결합한다면 전주시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시대의 천병으로 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전주시가 향후 한국 자산운용의 중심지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탄소산업법이 일목부처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논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당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기재부가 이제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게 기재부 입장을 우리 여기 일단 나중에 정책의장이 말씀을 하실 텐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처리에서 매듭을 짓도록 당이 책임지고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박광훈, 서른, 이수진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수 전주시장님, 여러분들의 방문을 국민연금 공단 7,400여 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 도시에 둥지를 텄고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이어서 이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지만 옆에 기금본부 건물이 들어서고 바로 앞에 국민연금 제2사옥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올해 7월 기준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올해 9월까지 8.92%의 높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 기금 적립금 규모도 714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7년 기금본부 전북 이전 이후 올해 9월까지 9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등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안정적 수익을 올리면서 지방 이전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1, 2위 수탁은행인 뉴욕의 멀론 은행과 SSBT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외 지역인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다음 달에 SK증권과 우리은행 전주 사무소를 열게 되며 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초석도 한 단계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를 우리 대표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에 1,000조 원, 2041년에 1,777조 원까지 성장할 예정이며 향후 10년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처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최고의 일자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천조 시대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 수준의 인력을 최소 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과감한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서 숙소 지원 등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전북 혁신도시를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 운용 기관들을 모여들게 하고 금융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융도시 조성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과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정 과제를 선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당직자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송하진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박광원, 이수진, 서른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성환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대표님들이 연금공단 현장을 방문하신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주 이사장이 아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우리 동반 성장 가치 실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금융 생태계 실현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겠다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공단 그간 SSBT나 BNY 또 SK증권 우리은행이 우리 전주 사무소를 개선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동안 제2회체 국제금융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공단 제2사업 기공식도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높은 수익률로 전북 이전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걱정을 완전히 불식을 시키고 혁신도시를 이끌면서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노후생명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또 수소산업 등등이 금융산업의 뒷받침을 토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북의 발전 가능성, 또 의지를 믿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에서도 전북의 특화 모델로서 금융 중심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이끌고 있는 우리 김성주 이사장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님, 그리고 박광원, 서른, 이수진 최고위원님,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등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공약이 전주하고 관련된 공약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워가겠다. 그리고 전주를 대한민국의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이 두 가지가 대통령님의 큰 공약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제3의 금융중심제가 어렵긴 하지만 한 발 한 발 그 빛이 보이고 있어서 대표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약이었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다른 도시도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들, 그러니까 수도권의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이 네 곳을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물론 특례시가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 이 세 광역도는 여러 통계에서 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정부가 재원,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할 때, 그리고 또 예타, 그리고 전략산업 이런 것들을 배분할 때 결국은 광역시도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모자라지만 전주를 특례시로 해달라는 요구를 지난 연말부터 해왔고, 또 이 전주 특례시 요구는 이 자리에 계신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그리고 14개 시장 군수들, 14개 시군 의회, 도의회까지 포함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고, 또 74만 명이 또 서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올 봄에 우리 당정청 회의에서 광역시가 없는 곳 두 곳, 그러니까 전주와 청주는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당정청 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50만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주, 청주는 광역시 없는 두 곳에 특례시를 해달라는 요청이고, 그리고 전주는 인구는 66만이지만 실거주 인구는 75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저희가 들으신 대로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많은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고, 전주는 1년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나 넘기 때문에 실제 행정 수요는 100만 명을 훨씬 더 육박해서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특례시 지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창원도 역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이 인구가 들어서 100만이 늘 대한민국의 도시는 수도권 빼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전주, 청주가 반드시 특례시에 포함이 돼서 100만 명 이상 늘어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례시를 통해서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간곡하게 건의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